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경찰에서 한덕수 전 총리 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내란죄로 출국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직전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재명은 하던 재판도 다 멈추고 잡아놨던 재판기일도 다 미뤄졌으면서 지금 선거기일에 임박해서 우리 당의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지금은 당원이기도 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죄로 출국금지한다. 이렇게 보도를 지금 이 시점에 냈다는 것은 이게 경찰이 벌써 민주당이 차기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는 장면이거든요. 권력에 영합하는 장면이어서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금 며칠 남았다고 지금 수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있은 이후에 지금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수사를 일주일 뒤에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지금 강제 수사인 출국금지를 함으로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민주당 프레임에 경찰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그 뜻대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침탈하고 수사체계가 망가지고 권력에 영합하고 민주당 눈치 보고 이런 것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할 겁니까? 지금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관세 전쟁 중이에요. 미국하고 협상할 것도 엄청 많고 중국에게 받아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맨날 중국 눈치 보고 내란 타령하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가 바로 서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그 TV 토론을 보면은 뻔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 뭐 열 몇 장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 가족들 관련해서 소고기, 초밥 뻔히 배달한 사람이 있는데 증거가 조작됐다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 증거 조작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본인 밑에서 그 소고기와 초밥을 날르고 법인카드로 그냥 부당하게 이재명 후보 가족에게 과일 사다 갖다 바쳤던 우리 공무원 조명현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양심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식의 프레임? 저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에서 엄청나게 반칙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공수처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출국금지한다라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죠. 근데 이종섭 장관 지금 기소됐습니까? 조사를 제대로 했나요? 오히려 결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에 수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총선 선거일까지 냄새만 풀풀 풍기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했었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법. 지금 한덕수 총리는 아시다시피 그 당일에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직전에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에 호출돼서 가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그 부분을 엄청나게 만류했던 분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비상계엄 해제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그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서 씌워서 수사를 하니 많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무슨 CCTV 증거가 있다라고요? CCTV 증거가 뭔데요? 증거가 정말 명백하다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CCTV라고 하는 게 거기서 논의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장면이 찍힌 것일 텐데 그게 무슨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거기 논의된 내용과 음성, 거기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고기나 초밥을 날랐던 사람의 증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 것이고, 그 신용카드 내역에 법인카드가 딱딱 찍힌 거잖아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40분씩 50분씩 와가지고 거기서 소고기 초밥 사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그게 바로 그 근처가 이재명 후보 집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집 앞에 관용차 세워놓고 주말마다 쓴 거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사안은 증거가 없고 조작됐다라고 해서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사법정의가 저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뭐 완전히 정권 다 잡은 듯이 또 본인들 방탄을 위해 가지고 대법관을 100명 뽑겠다. 또 비법조인도 대법관 시키겠다. 김어준, 유시민, 김재동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시킬 수 있도록 법제를 열어두겠다라고 해서 보란듯이 추진했잖아요. 근데 마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식으로 하지만 이재명 후보 허락 없이 이런 법안 막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열어서 실제로 논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법사위가 그냥 열립니까? 이 바쁜 민생 법안들 많은데 그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었다는 것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백인 대법관 법안하고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은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꼼수냐면,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30명 대법관에 대한 증언 법안은 철회를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대법관을 30명 증언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쉬쉬하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겠어요? 대선 끝나고 본인이 이기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가 아니라 잘못된 법안이면 이 법안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선거 기간에는 국민들 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고 일단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면 된다, 이런 뜻 아니면 왜 그런 워딩을 하겠습니까? 이 30명 대법관이 왜 하필이면 30명인지 아세요? 현재 14명인데 16명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관의 대법원 판결은 다수결이거든요. 16명을 지들 마음대로 뽑으면, 이재명 마음대로 뽑으면 그 대법원 재판 하나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스웠던 게 법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무슨 법조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야말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최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되게 법조인으로서 낯뜨거운 짓이거든요. 그렇게 아부하는 법조인들 대법관 시켜가지고 무슨 대법원의 권위가 살며 대법원 결정에 무슨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다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대법관 100명 뽑은 게 아닙니다. 거기도 20명에서 32명으로 대법관을 늘렸던 거예요. 하지만 12명이 완전히 차베스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지고 차베스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로 대법관이 채워지니까 결국 사법부가 전혀 입법부나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우리나라 경제체제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헌법도 개정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이재명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만에 하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재판 정지되지만 그 뒤에 바로 감옥 가야 되죠.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본인이 한 짓이니까. 근데 감옥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장기 집권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법안들 내놓죠. 무죄면은 판결해도 되고 유죄면은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법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헌법 부칙도 우리나라가 독재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대통령은 연임제나 중임제를 바꾸더라도 연임이나 중임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 뜻이라면 그 헌법 부칙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그걸 강조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뜻이라면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 뜻을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냥 놔두진 않겠지만 본인이
중임이나 연임에 대해서도 이번 대통령도 중임이나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칙 개정을 해서 또 본인도 약간 그 러시아 푸틴처럼 잠깐 총리를 했다가 대통령 복귀한다든지 그런 식의 꼼수를 지금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꼼수를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가능하냐? 민주당이 일극체제고 이런 일극체제는 공산당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독재체제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극체제로 갑니까? 이런 법안을 내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국민의 뜻이거든요. 이 헌법 개정 문제, 사법부 침탈 문제, 이 경찰이 권력기관으로서 민주당에서 아부하는 문제, 또 선거에 임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일부러 언론 플레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그 수사 책임자를 상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 선거자유방해죄라고 하거든요. 선거자유를 방해한 죄와 피해사실 공표죄로 형사고발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